그날 밤 저는 옆집 남자의 집에서 날이 밝는 걸 봤습니다. 25해를 같이 산 남편이 떠난 지 딱 사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52년을 살면서 저는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넘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지금도 그 새벽 공기가 생각나요. 커피 향이 코끝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게 대답인지도 몰라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울지 않았어요. 법원 복도에서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지하철을 탔고 마트에 들러서 1인분짜리 두부를 샀어요. 그게 그날의 전부였어요. 25해가 두부 한 모만큼 가볍게 끝났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는데 그 전까지는 누군가의 숨소리가, 발소리가, 텔레비전 소리가 늘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밥을 하지 않았어요. 두부를 냉장고에 넣고 소파에 앉아서 어두워지는 창밖을 그냥 봤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는 걸 보면서 이 집에서 앞으로 몇 번이나 이렇게 앉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셀 수가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 즈음 옆집에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이삿짐이 많지 않았어요. 남자 혼자였고 박스 몇 개가 전부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저는 짐작했어요. 저처럼 혼자가 된 사람이구나 라고. 이유는 몰라도 그 사람 눈빛이 딱 그랬어요. 뭔가를 막 내려놓은 사람의 눈. 그 뒤로 몇 번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목례를 주고받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밤 저는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고 옆집 불빛이 보였어요. 노란 불빛이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게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오래 그 불빛을 봤어요.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제가 현관에 서 있었고 코트를 걸치고 있었어요. 슬리퍼 차림으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딱 한 번 생각했어요. 지금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리고 눌렀어요.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놀란 기색이 없었어요. 마치 올 줄 알았다는 것처럼 그냥 문을 열고 옆으로 비켜섰어요. 들어와요. 짧은 말이었는데 저는 발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과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같이 있었는데 발이 먼저 결정했어요. 그의 집은 제 집과 구조가 똑같았어요. 현관 들어서면 왼쪽에 주방, 오른쪽에 작은 방, 앞으로 가면 거실. 그런데 공기가 달랐어요. 아직 아무것도 배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누군가의 삶이 스며들기 전의 집. 간 열어놓은 창문 같은 냄새.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가 차를 끓였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끓였어요. 찻잔 2개가 테이블에 놓였어요. 소리가 작은데 선명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2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서. 혼자 된 지 얼마나 됐어요? 그가 먼저 물었어요. 저는 사흘이라고 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2해 됐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사흘과 2해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인 것 같았어요. 창밖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차를 마셨어요. 뜨거웠어요. 목이 데이는 것도 모르고 마셨어요. 그 사람 손이 보였어요. 찻잔을 2 손으로 감싸고 있었는데 크고 조용한 손이었어요. 뭔가를 오래 만든 사람의 손. 저는 그 손에서 눈을 뗐어요. 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외롭죠? 그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는 게 대답이었어요.
그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 새벽에 슬리퍼를 신고 옆집 초인종을 누르는 이유는 하나니까.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내리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창에 빗소리가 붙으면서 방 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묘한 일이에요. 소리가 늘었는데 방이 조용해지는 건 그 사람이 말했어요. 비 그칠 때까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허락이었는지 용기였는지 핑계였는지 지금도 몰라요. 다만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제 어깨에서 뭔가가 내려갔어요. 사흘 동안 올려놓고 있던 뭔가가.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빗소리가 있었고 찻잔에서 김이 올라오다가 사라지는 게 보였고 어딘가 수도꼭지가 조금씩 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들을 하나씩 듣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어요. 그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선반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담요였어요. 차도 식었는데 말하면서 담요를 건넸어요. 손이 제 손목 가까이 왔는데 거기서 멈췄어요. 건네주다가 그냥 잠깐 멈췄어요. 저도 멈췄어요. 그게 첫 번째 긴장이었어요. 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소파가 기우는 느낌이 왔고 그 무게가 이쪽으로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적당한 거리였는데 멀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이사 온 날부터 봤어요. 그가 말했어요. 뭐요? 혼자 장 봐서 들어오는 거. 짐이 항상 무거워 보였는데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 울컥하기도 했어요. 말 걸어볼까 했는데 당신이 늘 빨리 들어가서. 제가요? 네. 현관에서 가방 꺼내기가 무섭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집으로 들어가는 게 두려울수록 더 빨리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느리게 들어가면 그 조용함을 미리 느껴버리니까. 빗소리가 새졌어요. 그 사람이 제 쪽을 봤어요. 저도 그쪽을 봤어요. 가까웠어요. 담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거리가 실제보다 좁게 느껴졌어요. 그가 몸을 조금 기울였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어요. 닿자마자 떨어졌어요. 2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2초 동안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어디 간 줄 모르겠고 귀가 먹먹해졌어요. 이마에 온기가 남아있는데 그게 식지 않고 계속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그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니라는 말이 그렇게 갈라진 목소리로 나왔어요. 우리 둘 다 다시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마가 아직 따뜻하다는 걸 알면서 그것보다 더한 게 오고 싶다는 것도 알면서 가로등만 봤어요. 오래 아무 말이 없었어요. 빗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쌓였어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이 침묵이 편했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옆에서나 느낄 수 있는 침묵이었는데 이 사람은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 사람 손이 테이블 위로 나왔어요. 손바닥을 위로 해서 그냥 거기 놨어요. 제게 내미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손을 봤어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듯이 저도 손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2번, 3번, 그러다 4번째에 그냥 올려놓았어요. 그 사람 손이 천천히 닫혔어요. 손가락이 제 손 위를 감싸는 느낌이 손바닥에서 손등으로 전해졌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였는데 그 온도가 팔뚝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만요.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름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을 피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서 그 사람 얼굴 한쪽을 밝히고 있었어요. 눈 아래가 좀 꺼진 것, 오랫동안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 그가 손을 들어서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손가락이 귀를 스쳐 지나갈 때 어깨가 먼저 반응했어요. 떨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깨가 알아버렸어요. 그가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이번엔 이마가 아니었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것도 아닌데 온몸이 그쪽으로 반응했어요. 등이 뒤로 기대고 싶어서 소파 깊숙이 밀렸고 그 바람에 두 사람 사이 공기가 없어졌어요. 그 사람 손이 제 어깨로 왔어요. 세게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것처럼, 얹은 것처럼. 그런데 그 손이 닿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슬퍼서도 아니고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 잠가뒀던 방문이 삐걱거리면서 열리는 것 같은 그 소리 때문이었을 거예요. 녹슨 경첩이 소리를 내면서 열리는 것 같은. 그가 먼저 떨어졌어요. 눈물을 받는지 말없이 엄지손가락으로 제 볼을 한번 닦아줬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게 제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어요. 안아달라는 말은 끝내 못했는데 몸이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제 머리가 그 사람 어깨에 닿았을 때 그 사람 팔이 천천히 들려서 제 어깨를 감쌌어요. 꽉 안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도 된다고 팔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몇 년 동안 참고 있었는지 모르는 숨을 그 사람 어깨에 기대서 내쉬었는데 그 숨이 3번 떨렸어요. 연거푸.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었어요.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어느 순간 시계 소리가 들렸는데 그 전까지는 못 들었던 소리였어요. 방이 조용해졌다는 뜻이었어요. 그 사람 어깨에 기대고 있었는데 눈이 무거워졌어요. 잠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잠들면 일어났을 때 현실이 되니까. 현실이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옆집 남자로 돌아가고 저는 이혼한 여자로 돌아가고 이 밤은 그냥 실수가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속삭였어요. 자도 돼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저를 안심시키려는 것도 재촉하는 것도 아닌 그냥 있는 것 같은 목소리.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이 제 머리 위에 턱을 얹었어요. 그 무게가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무겁지 않고 그냥 거기 있다는 것처럼.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았어요. 창 밖에서 처마 끝에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 둘, 셋. 그 소리를 세다가 잠들었어요. 자다가 한번 눈을 떴어요. 방이 어두웠고 그 사람 팔이 아직 제 어깨 위에 있었어요. 그 팔이 무거운데 치우고 싶지 않았어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게 욕심이라는 걸 알면서 눈을 다시 감았어요. 새벽에 완전히 눈을 떴을 때 창이 파랗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깨어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는지 어둠을 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눈을 뜨자 조용히 물었어요. 잘 잤어요? 저는 네 라고 했어요. 그 한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데 목이 조금 떨렸어요. 그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끓이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담요를 껴안고 앉아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새벽 4시에 부엌에서 혼자 서 있는 그 등이 넓었어요. 말을 걸고 싶었는데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그 뒷모습을 오래 담아두고 싶어서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커피잔을 건네받으면서 손이 스쳤어요.
우리 둘 다 가만히 있었어요. 손이 스친 자리를 느끼면서 각자 커피잔을 잡았어요. 나란히 창밖을 봤어요. 서울 어딘가에서 첫 차 소리가 났어요. 아주 멀리서 낮게 깔리는 소리. 그게 신호였어요. 현실이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이 새벽이 조금만 더 천천히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딱 한 모금만큼만. 그 사람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손을 덮었어요. 아까처럼 물어보듯이가 아니었어요. 이번엔 그냥 잡았어요. 저는 손가락을 구부려서 그 손을 잡았어요. 말이 없었어요. 설명도 없었어요. 창이 점점 밝아지고 커피가 식어가고 첫 차 소리가 한 번 더 들렸어요. 우리는 그 손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작게 말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것 같아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입꼬리만 조금 올라가는. 그거면 됐어요. 그 말이 따뜻했어요.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는데 위로가 됐어요. 그 역설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코트를 챙겨 입으면서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사람이 따라왔어요. 문 앞에 서서 우리는 잠깐 서로를 봤어요. 감사해요. 저도요. 더 없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복도가 조용했어요.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새벽의 복도. 형광등이 차갑게 켜져 있었고 바닥이 차가웠어요. 슬리퍼 밑으로 냉기가 올라왔어요. 저는 제 집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혼자였어요. 냉장고 소리가 들릴 거고 아무도 없을 거고 어제와 똑같은 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문을 열었어요. 냉장고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달랐어요. 뭔가가 달랐어요. 저였어요. 제가 달랐어요. 그 이후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를 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짧게 말을 섞기도 하고요. 거창한 게 생겨난 건 아니에요. 그날 밤에 대해서는 둘 다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어요. 그 새벽이 있었다는 걸. 그게 실수였는지 필요한 일이었는지는 저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다만 이건 알아요. 그날 밤 이전에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참았는지도 모르게 그냥 계속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어깨에 기대서 숨을 내쉰 이후로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날 밤이 그랬어요. 이름을 붙이기가 애매한데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어떤 밤 204호 불빛이 켜진 걸 보면 저도 제 방불을 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지도 몰라요. 혹시 제 이야기가 어딘가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알려주세요. 당신이 눌러주는 그 한 번이 저한테는 새벽 4시에 커피 한 잔 같아요. 따뜻하고 오래 남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